자, 여러분, 지난번 물질대사 2단원, 3단원 공부하기 좀 어려웠죠? 예, 내용도 많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가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내용이 어려운 부분들은 다시 한번 동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혹시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뭐 메일을 보내도 괜찮고, 뭐 하여튼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의 물질대사 단원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그 물질대사 에너지에서 세포호흡과 세포호흡에 대한 얘기, 노폐물의 배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대사성 질환에 대한 얘기, 대사성 질환 예방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단원에서 핵심적인 것은 아무래도 여기 보면 소화, 호흡, 순환, 그다음에 배설, 그죠? 얘네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이 있는데, 고지질 혈증, 비만, 당뇨, 뭐 고혈압,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해야 되는데, 이런 걸 예방하려면 균형 있게 에너지를 섭취해야 되고, 생활 습관이 올바라야 된다. 이런 얘기들로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핵심 개념을 적용하기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 개념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백질이나 핵산과 같은 세포의 구성 성분을 합성하는 것은 이화작용이다. 자, 성분을 합성한다 그랬죠? 합성한다. 합성하는 것은 우리 뭐라고 배웠죠? 지난번에 동화작용. 동화작용이라고 배웠습니다. 분해하는, 그러면 여기 지금 이화작용이라고 나왔는데, 이화작용은 뭐죠? 요건 분해하는 거. 그죠? 물질대사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화작용이 아니라 동화작용이다. 틀린 겁니다. 자, 세포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이 된다. 그렇지. 세포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ATP에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모두가 문제예요. 모두는 아닙니다. 그죠? ATP에 저장되는 건 맞는데 모두가 아니라 일부만 저장이 되고, 대략 한 40% 정도가 ATP에 저장이 되고요. 나머지 60%는 이게 ATP. 그다음에 나머지 60%는 열로 방출이 되죠. 열 에너지. 열 에너지로 방출이 돼서 뭐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고 얘기해도 좋고, 또는 우리 체온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두 ATP에 저장되는 것은 아니다. 틀린 말이에요. 자, 세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는 여러 기관계가 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렇죠.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 맞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죠? 통합적으로 작용한다.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흡수하고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 어디서 해요? 호흡기. 그죠? 호흡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순환계가 아니고요. 호흡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호흡의 결과 생성된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다.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죠? 세포호흡 결과, 요 암모니아는 어디서 어떤 영양소에서 나온다? 요거는 단백질. 그죠? 단백질이 세포호흡에 이용되고 나면 암모니아가 나오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간으로 운반해서 간에서 요소로 합성이 됩니다. 암모니아 두 분자가 합쳐져서 요소 한 분자가 만들어져요. 자, 이거 맞는 말이네요. 다음, 섭취한 음식물로부터 얻은 에너지 양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양보다 적으면, 그러니까 섭취한 게 활동한 것보다 적은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섭취.
섭취한 양이 있고 활동한 양이 있죠. 근데 어느 게 섭취한 에너지 양이 활동한 에너지 양보다 적다 그랬어요. 활동이 많은 거죠. 활동이 많다는 얘기는 필요한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고,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는 그거에 필요한 영양소가 많이 사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사용이 되면, 영양소가 많이 사용이 되면 우리 몸속에 지방이나 단백질이 축적될 시간이 없죠. 사용해야 되니까, 더 많이 사용이 되니까 축적하고 싶은데 축적할 수가 없죠. 활동이 더 많으니까. 섭취는 안 되고 활동은 많고, 그러니까 축적이 안 되고 소모가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은 물질대사와 관련된 대사성 질환이다. 그렇죠? 방금 전에 했어요. 대사성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은 동물에서 일어나는 물질 전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물질 전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가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요거는 합성되는 거죠. 합성되는 요 과정은 합성되는 과정이고, 그죠? 합성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요거는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분해되는 과정이 되고, 따라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는 과정인 에너지가 흡수되니까 이게 무슨 작용이에요? 동화작용. 그죠? 동화작용. 그 다음에 나는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죠? 요거는 이화작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와 나는 이화작용, 동화작용 중에 하나다. 가가 동화, 나가 이화예요. 자, 가는 이화작용이다? 아니죠. 이게 동화입니다. 나는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이다. 나는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죠. 흡수가 아니에요. 방출되고 있습니다. 세포호흡은 가에 해당된다. 세포호흡은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가가 아니에요. 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와 나에는 모두 효소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그죠? 물질대사,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는 효소가 관여한다고 했어요. 사람의 간세포에서는 나만 일어난다. 이게 지금 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포도당이 글리코젠 합성되고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거. 요건 둘 다 가나가, 그죠? 가도 일어나고 나도 일어나고 둘 다 간세포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그림은 사람이 세포 호흡을 통해 ATP를 합성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겠습니다. 자, ATP를 합성하는 요 박스 안이, 여기가 이 박스 안이 뭘 얘기하냐면 여기가 ATP 합성이죠. 합성하는 과정. 그다음에 여기가 이쪽이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과정이에요. 자, ATP 합성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자세히 볼까요? 자, 포도당과 무엇이 결합해서 무엇과 물이 만들어진다. 그죠? 포도당이 세포호흡할 때 뭐하고 결합한다고 했었어요? 요거 산소. 그죠? 산소랑 결합합니다. 그죠? 포도당이 산소랑 결합하고. 그리고 나면 뭐가 만들어져요? 이산화탄소. 그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나오고요. 이게 60%라고 그랬죠? 대략 약 60%. 나머지 40%는 ADP와 인산이 합쳐져서 ATP를 합성하는데 에너지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ATP 합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ATP가 전달이 돼가지고 생명활동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어요. 기억은 산소, 니은은 이산화탄소다. 맞죠? 맞습니다. 대화할 때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된다. 대화할 때, 말할 때. 그죠? 우리 말하는 것도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활동이에요.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이용된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ATP 한 분자에 저장된 에너지 양은 ADP 한 분자에 저장된 에너지 양보다 많다. 그죠? ATP가 있고, 이게 나중에 ADP로 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ATP 한 분자에 있는 거. 자, 색깔을 달리해서 ATP 한 분자. 그죠? 요 ATP가 한 분자가 있고 ADP가 있고 ATP가 있어요.
자, ADP에서 ATP로 갈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흡수가 됐죠. 에너지가 흡수가 흡열이 됐어요. 그러면 ADP하고 ATP 중에 어느 것이 에너지가 양이 많으냐면 ATP에 저장된 에너지 양이 ADP보다 많죠. 이것도 맞는 말.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다. 그죠? 5번이 답이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음식물 속의 단백질이 세포 호흡에 이용되어 에너지와 체중 노폐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단백질하면 우리 어떤 물질이 나온다고 얘기했냐면 암모니아가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암모니아. 그죠? 암모니아. 암모니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암모니아.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소화계에서 가 과정이 일어난다. 음식물 속에 단백질이 있습니다.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일어났어요. 분해가 일어났죠. 여기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죠? 위하고 소장, 소화계죠? 이거 소화계에서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소화계에서 음식물 속에 물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죠. 소화계에서 일어나는 거 맞아요. 자, 호흡기에서 나 과정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암모니아가 세포호흡이 일어나가지고 암모니아가 나오는데 암모니아가 기억으로 바뀐다. 암모니아가 기억으로 바뀌면 이게 뭘로 생각하면 되죠? 암모니아가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뀐다. 그죠? 요소로 변화하죠. 요거 일어나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 어디서 일어나요? 간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네, 호흡기에서 나 과정이 일어난다. 호흡기 그러면 어디예요? 폐. 그죠? 폐. 호흡기. 폐인데 폐에서 이게 일어나지 않죠. 네, 틀렸습니다. 그죠? 자, 기억은 배설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일어난다. 그죠? 요소는 어디로 가요? 순환계를 통해서 배설계로 가서, 그죠? 배설계로 가서 이 배설계에서 오줌으로, 그죠? 오줌이 만들어져서 오줌으로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맞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그림은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중에 하나이고 기억과 니은은 각각 요소와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가는 지금 보니까 가는 뭐예요? 요건 배설계. 그죠? 그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뭐예요? 순환계. 심장을 나타내죠? 다는 뭐예요? 호흡계. 자, 이렇게 가나다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기억이 뭐예요? 배설계에서 나오는 거 오줌이죠. 오줌. 요소. 요소와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뭐 요소라고 해야겠네요. 요소. 그죠? 여기는 이산화탄소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기억이 요소라고 얘기하기는 여기 그 나오는 거 요소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오줌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땠을까 그런 생각 더 드는데 일단 여기 문제에서 요소와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으니까 요소라고 합시다. 오줌 속에 요소도 들어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옳지 않은 거. 자, 가는 배설계다. 맞죠? 가는 배설계 맞고. 나를 구성하는 세포에서 니은이 생성된다. 나를 구성하는 세포에서 니은이 생성된다. 맞나요? 심장도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세포로 구성되면 거기서 세포 호흡을 해요. 그럼 세포 호흡을 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 나오죠. 당연히 나옵니다. 자, 세포 호흡에 필요한 산소는 다로 들어온다. 호흡기로 들어온다. 맞죠? 맞습니다. 기억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요소가 되겠습니다. 니은은 혈액을 통해서 운반된다. 이산화탄소, 그죠? 세포 호흡을 한 결과 나온 이산화탄소는 혈액을 통해서 이 폐로 운반돼서 폐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거 맞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6번. 그림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물질의 이동 과정이래요. 가나다는 각각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 중 하나이다. 자, 가를 보니까 영양소가 들어왔는데 흡수되지 않은 찌꺼기가 나가죠? 영양소가 들어온다. 그럼 이건 뭐예요? 소화계.
그죠? 이건 소화계입니다. 간은 소화계. 그 다음에 단은 오줌이 나가는 걸로 봐서 요거는 배설계. 그죠? 배설계. 그다음에 요 나는 뭐예요? 순환계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나와 있는데요. 소화계, 호흡계, 그다음에 조직세포, 배설계 연결해 주는 게 뭐냐면 순환계예요. 순환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자, 가에서 물질대사가 일어난다. 소화계 물질대사가 일어날까? 옆에 조직세포 있는데 결국은 소화계도 세포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에서도 소화계에서도 물질대사가 일어납니다. 소화계에서도 물질대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맞는 겁니다. 나는 조직세포로 포도당을 운반한다. 나, 순환계. 그죠? 포도당 운반해 주죠. 소화계에서 흡수된 포도당을, 그죠? 조직세포로 운반해 주는 역할. 물질 운반해 주는 거 순환계가 하는 역할이에요. 다. 콩팥은 다에 속한다. 그죠? 콩팥 다에 속하죠? 배설계니까. 기억니은 되게 다 맞네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물론 이건 이제 변형시켜서 굉장히 다양하게 문제를 낼 수 있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고, 얘네들이 물질을, 그죠? 예를 들면 소화계에서 양분을 순환계로 주고, 그죠? 양분을 순환계로 줘요. 그 다음에 호흡기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조직세포 산소 이산화탄소 주고받고 배설계를 통해서 또 그 요소가 배설계 쪽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자, 다음은 물질대사와 대사성 질환에 관한 세 학생의 의견이다. 그죠? 자, 첫 번째 학생 A. 대사성 질환은 물질 대사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야. 그죠? 물질 대사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거죠. 당뇨병, 고지질 혈증은 대사성 질환에 해당돼. 맞습니다. 학생 B도 맞고요. 학생 C.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모량의 균형 유지는 대사성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돼. 그렇죠. 보통 대사성 질환은 섭취량이 소모량보다 많은 경우에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 세 학생이 얘기하는 건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에너지 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습니다. 에너지 균형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섭취량과 소모량이 똑같아야 되죠. 그거 얘기할 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일일 대사량, 음식물 설치할 때 드는 에너지 소비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죠? 그것들 잘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일일 총 대사량은 활동 대사량만을 뜻한다. 많이 아니죠. 그죠? 사람의 일일 총 대사량. 이거 뭐뭐 합친다고 했었죠. 그죠? 이거 뭐예요? 기초 대사량. 그죠? 플러스 활동 대사량.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 뭐예요? 음식 섭취 시에 필요한 에너지. 그죠? 요 세 가지 에너지를 합쳐서 일일 총 대사량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게 틀리네요. 니은 섭취한 에너지 양이 소모한 에너지 양보다 많으면 영양 부족이 된다. 섭취한 게 소모된 것보다 많으면 영양 부족이 아니고 과잉이죠. 이거 과잉이에요. 기초 대사량은 체온 조절, 호흡 활동 등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이다.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디귿만 맞게 되겠네요. 9번. 표는 영주, 민기, 슬기의 일일 평균 에너지 섭취량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죠? 탄수화물 여기 보면 에너지 양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4200줄, 지방은 1890, 단백질은 4200. 민기, 그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열량은 16.8kg당, 지방은
37.8kJg당. 선생님 지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3, 그죠? 4인가요? 4, 4. 지방은 9.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숫자가 다른가요? 근데 이게 단위가 킬로줄이라서 그렇습니다. 칼로리가 아니라. 우리 보통 칼로리로 이거 많이 계산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칼로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MKS 단위가 아니죠. 줄이 MKS 단위예요. 그래서 이 줄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로 나눠보면, 예를 들어서 영주 같은 경우에 탄수화물이 4200kJ이니까 탄수화물 몇 g에서 나오는 에너지일까 계산해보면 나오겠죠. 그죠? 요 탄수화물, 요걸 얼마로 나누냐면 16.8로 나누고, 그죠? 요것도 나누기 16.8로 나누고, 요거는 37.8로 나눠보면 요게 몇 그램, 몇 그램, 몇 그램인가 나와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영주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얼마로 계산을 할 수 있냐. 요거 여러분 나눠보면 대략 한 250g 정도 되고요. 지방은 한 50g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단백질, 여기 4200이니까 여기도 한 250g 정도 됩니다. 이렇게 돼요. 슬기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여기 400g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이 70g 정도 되고, 계산해보면, 그 다음에 단백질이 한 80g 정도 섭취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영주와 슬기의 일일 평균 섭취하는 3대 영양소의 총 질량은 같다. 자, 총 질량을 계산해보면 얼마죠? 470, 80g은 얼마예요? 470, 550인가요? 맞아요? 550g 총량. 그죠? 영주는 250, 250이니까 영주도 이게 550g이네요. 그러니까 총 질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합쳐서 질량이 얼마냐 계산해 봤더니 둘 다 550이네. 550이 맞습니다. 그죠? 슬기는 일일 평균 에너지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탄수화물로부터 얻고 있다. 슬기죠. 여기 6,700, 여기 6,700이요. 여기 2,600, 1,300이니까 3,000. 그러니까 이거 훨씬 많네요. 그죠? 슬기가 일일 평균 에너지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어디로부터 얻어요? 탄수화물로부터 얻고 있다. 이거 맞네요. 그죠? 탄수화물로부터 얻고 있죠. 6,700인데 요거 합쳐봤자 3,900. 그죠? 3,900 정도밖에 안 돼요. 맞네요. 그 다음에 영주가 일일 평균 섭취하는 단백질의 질량과 민기가 일일 섭취하는 지방의 질량. 그죠? 그러면 단백질 질량이 얼마였어요? 여기 아까 좀 전에 250g이에요. 250g. 그죠? 영주는 250g이에요. 민기의 지방. 요거네요. 지방. 37.8로 나눠보면 대략 얼마 나오냐면, 얼마 나와요? 37.8로 나누면 대략 111 정도 나와요. 요거 계산해보면 111 정도 나옵니다. 대략. 여기 111g이고 여기 250g이니까 영주가 하루에 섭취하는 단백질 질량하고 민기가 섭취하는 지방의 질량이 같은 게 아니라 다르죠. 영주가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합니다. 틀렸네요. 요거 계산하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죠? 시간을 많이 끌도록 계산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과학적 탐구 능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 가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에너지 양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ATP 합성과 분해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가 반응을 보면요. 반응물의 에너지하고 생성물의 에너지를 볼 때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흡열이에요. 그죠? 흡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게 무슨 작용이에요? 동화작용입니다. 동화작용. 가번은 동화작용이에요. 자, 나를 보니까 위에는
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인산이 두 개 있고 밑에는 인산이 세 개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여기 ADP고, 그죠? 밑에 있는 게 ATP입니다. 그죠? 그럼 ADP에서 ATP로 갈 때는 요 B 과정인데, 요 과정에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죠.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ATP에서 ADP로 분해될 때는 여기는 마이너스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가에 해당하는 반응을 나에서 찾아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설명해 보자 그랬어요. 그러면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흡열 반응이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에 해당하는 반응은 뭐예요? A, B 중에서 B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B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죠? B.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림은 사람의 기관계 A, B, C, D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A, D의 명칭을 쓰고. 자, A는 뭐예요? A, 심장. 심장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거? 심장. 선생님도 좀 헷갈렸는데 심장이 아니고 심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A, B, C, D는 기관계라고 지금 명칭을 줬어요. 그죠? 이걸 심장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A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심장이 포함된 거. 심장이 포함된 거니까 A가 뭐예요? A는 순환계.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계 A, B, C, D 그래 놓고 A의 명칭이 뭐냐? 심장이요? 땡. 순환계입니다. 순환계. 기관계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B는 뭐예요? B, 소화계. 소화계. 자, C는 호흡계. 그죠? 호흡계. 그 다음에 D는 배설계. 이렇게 되겠어요. 각각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알죠? 알고 있으니까 그 역할은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12번은 우리가 계약하고 나서 실험한 다음에 한다고 한 내용 부분이어서 이거 나중에, 그죠? 이거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한번 그렇게 그때 해보도록 합시다. 자, 13번.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정상 혈관과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좁아진 혈관을 나타낸 것이다. 보면 뻔히 알죠, 그죠? 이게 정상이죠. 정상입니다. 가가 정상이에요. 가와 나를 비교하여 나의 생태가 지속되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설명해 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혈관 크기보다 면적이 줄어들죠. 그죠? 이게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동일한 크기, 동일한 압력으로 혈관이 지나간다고 생각할 때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죠. 고혈압. 예.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벽에 쌓이면 혈관 벽의 이 신축성이 약해져요. 그래서 동맥경화, 그죠? 동맥경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맥이 신축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동맥경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있어요. 그림은 19살 표준 체격을 가진 은지 일일 평균 영양소 섭취량을 나타낸 거고, 그죠? 그림.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300g, 단백질이 50g, 지방이 50g 있어요. 그 다음에 표는 은지의 일일 에너지 소모량을 나타낸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일일 에너지 소모량, 기초대사량이 5292. 음식물 섭취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882, 활동대사량이 264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지의 에너지 평균, 그러니까 섭취량과 사용량, 그죠? 위에는 그림에는 섭취량이고 표는 사용량이에요. 이걸 계산해보고 식생활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써보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그죠? 요거 계산을 해가지고 은지의 그 에너지 섭취량과 소모량이 어떤지 균형이 맞는지 섭취가 많은지 소모가 많은지 계산해가지고 과제에다 제출하도록 하세요. 알았죠?
14번. 자, 15번. 다음은 물질이 화학 반응과 생명체 물질 대사를 통한 에너지의 전환이 관련된 자료이다. 가하나를 한번 봅시다. 그림은 세 가지 반응의 에너지 전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포도당을 이용한 세포호흡이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자동차의 휘발유 연소, 그 다음에 포도당의 연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억은 보니까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100%예요. 다른 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 세포호흡은 아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열 에너지와 ATP가 나오네요. 열 에너지와 ATP. 이거 세포호흡에서 나온다고 한 거였는데, 그죠? 세포호흡. 40% 60%. 딱 맞네요. 그러면 여기 니은이 세포호흡인 거예요. 세포호흡이고. 디귿을 봅시다. 디귿 보니까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가 나오면서 동력 에너지가 나오네요.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가 나오면서 동력 에너지라는 거는 뭐냐면 자동차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자동차구나. 이게 자동차. 그죠? 그러면 이게 기억은 뭐냐? 열하고 빛만 나오 땡. 요거는 뭐냐면 포도당을 그냥 연소시키는 거예요. 이게 포도당 연소. 이게 포도당의 연소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분해되면 2881kJ/몰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사람은 세포호흡을 통해 물질을 합성, 근육 수축, 발열, 물질 운반 등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세포호흡을 통해 방출되는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ATP에 저장됐다가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사용된다. ATP가 ADP로 분해될 때 약 30.7kJ몰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체중이 60kg인 사람이 TV를 시청하거나 씻는 등 활동할 때는 보통 42에서 84kJ 1분 에너지가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무엇인지 쓰고 차이점을 설명해보자. 이게 했죠?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해봤습니다. 우리 몸이 활동할 때 포도당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ATP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그냥 쓰면 될 텐데, 그죠? 그냥 포도당을 분해해서 쓰면 될 텐데, 왜 굳이, 이걸 포도당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ATP로 전환해서 사용을 할까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에너지 양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포도당이 완전히 이산화탄소 물로 분해되면, 그죠? 포도당이 분해되면 얼마의 열이 방출된다 그러냐면 2881 kJ, 그죠? kJ. 근데 ATP가 ADP로 분해될 때는 30.7kJ이에요. 그죠? 그렇게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였냐면 ATP가 분해될 때는 30.7kJ 몰이에요. 근데 포도당은 얼마 에너지가 방출돼요? 2881 kJ이 방출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보통 60kg인 사람이 요만큼의 에너지를 쓴다고 그랬어요. TV를 시청하거나 씻는 활동을 할 때 이만큼을 씁니다. 42에서 84를 써요. 그죠? 그럼 42에서 84를 쓸 때 ATP를 쓰면 ATP 1몰에 30이 나오니까 2몰이나 3몰 정도, ATP 2몰이나 3몰 정도 쓰면 되죠. 충분하죠. 근데 포도당은 물론 포도당 하나를 연소시키면 2881이 나오니까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저렇게 쓰고 한번 연소시키고 나면 남는 에너지는 그냥 써버려요. 다시 에너지로 돌이킬 수 없죠. 그냥
열로 방출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42에서 84kJ를 사용하기 위해서 ATP를 한 3, 4개 쓰는 게 좋으냐, 포도당 하나를 쓰는 게 좋으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포도당보다는 ATP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두 번째 단원 그 문제풀이를 쭉 한번 해봤는데, 이제 우리 이제 그 여러분이 아마 수능 문제, 여기 이것과 관련된 수능 문제를 한번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능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함정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알아두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또 풀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는 요 다음 단원으로 이제 조금 어려운 단원, 좀 더 어렵습니다. 이 단원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들 뭐 복습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약간 좀 더 했는데, 이제 3단원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나가면서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또 문제도 여기 푼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푸는 거 말고 한번 시간이 되면 수능과 관련된 문제들도 한번 풀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건강 조심하고, 긴장을 늦추면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긴장을 늦추면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 잘 쓰고 위생관리, 손 씻는 거 이런 거 잘 하고 잘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